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부터 이틀간 후쿠시마 원전 현장을 찾아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설비와 저장 장치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시찰단 활동은 평가나 검증이 아니라고 밝힌 가운데 여야는 시찰 실효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야가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을 위해 협의에 나선 지 3주 만에 최우선 변제금을 10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가 적지 않고 금융지원책도 대출 부담을 늘린 수준에 불과하다며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의원을 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 조사 후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을 줄소환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서울 서대문구 부가현동 인근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물이 도로 위에 넘치면서 한때 차량 통행이 중단되고 450세대의 물 공급도 끊겼습니다. 서울 광진구와 송파구 일대에서는 커다란 우박이 소나기와 함께 떨어져 시민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세 번째 도전을 하루 앞둔 오늘 발사대로 이동합니다. 이번 발사는 연구나 시험 목적을 넘어 실제 활용될 실용위성이 처음 실리는 사실상 첫 번째 실전 발사라 성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황사의 영향이 이어져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고 황사도 섞일 것으로 보여 가급적 비를 맞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연일 불청객 황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요. 내륙 곳곳에도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김다영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어제는 전국이 황사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탁했는데요.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밤사이 먼지가 남쪽으로 밀려나면서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먼지 농도가 옅어진 곳이 많은데요. 하지만 여전히 황사가 잔류하고 있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황사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는 종일 대기질이 탁할 텐데요. 그래도 내일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전국의 대기질이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휴대하기 편한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전국 내륙에 5에서 2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4.2도, 대구는 11.1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와 대구는 26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본격적인 현장 시찰에 나섭니다. 시찰단은 오염수 처리 과정을 둘러보며 핵심 시설들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의 오염수 시찰단은 오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를 찾아 오염수 처리의 전 과정을 둘러보며 본격적인 점검 활동에 나섭니다. 주요 점검 시설은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핵심 장비인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로 성능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원자핵의 종류를 측정하고 오염수를 저장하는 K4 탱크의 안전성 등도 점검합니다. 시찰단은 또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는 설비의 운전 제어실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오염수 이송 설비의 긴급 차단 밸브와 방사성 감시기도 이상이 없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시찰단은 어제 일본 측과 4시간 동안 기술회의를 진행해 점검 사항 등을 조율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시찰단 활동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시찰단 활동이 깜깜이 시찰이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실효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참무 깜깜이 시찰로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병풍을 서줘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명분 없는 바늘몰이에 앞장서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있는 대로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는 아무 상관없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사이비 종교 같은. 시찰단은 내일까지 후쿠시마 원전 현장 시찰을 이어간 뒤 모레 심층 기술회의와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26일 귀국합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우리나라 시찰단의 활동이 안전성에 대한 한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일 뿐 실제 검증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니시무라 야시토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어제 일본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이번 시찰단은 어디까지나 한국 내 이해를 넓히기 위한 것이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하거나 검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리수 탱크의 상황이나 처리수 배출 기준이 기준치 이하로 이루어지는 것 등을 현장에서 설명해 안전성에 대한 한국의 이해가 깊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5차례 회의 끝에 국회에서 합의됐습니다. 임차인에게 무이자 대출 등의 지원을 하고 또 피해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피해자들이 원하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는지 6개월마다 특별법을 평가해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던 보증금 회수 방안에선 야당이 한 발 물러났습니다. 금융권 등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에게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변제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2억 4천만 원까지 1 내지 2%대 저금리로 대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게 상응하는 어떤 지원책으로 저희가 무이자 대출은 굉장히 좀 획기적인 거고. 피해 지원 범위도 대폭 늘렸습니다. 최초 3억 원이었던 피해자 전세보증금 상한을 5억 원으로 확대한 것은 물론 이중계약과 신탁사기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문제주택에 대한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 고용에 필요한 대행 수수료의 70%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 시행 후 6개월마다 지원 정책 시행의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보완 사항을 즉시 고쳐 나가야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오는 25일 국회를 통과할 전망인 가운데 피해자들은 전세제도에 실망한 피해자들을 구제할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최우선 변제금을 10년 동안 무이자로 빌려주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피해자들에게 빚을 더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특별법 합의안은 입주 전 사기 피해자 등 보호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만들고 사실상 최우선 변제금 회수를 어렵게 만들어 동의하기 어렵다며 비판했습니다. 피해대책위는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36억 상당의 코인을 15억짜리 잡코인으로 교환하면서 스스로 손해를 봤습니다. 저희 MBN은 이 부분에서 돈 세탁 정황이 의심된다고 단독 보도했는데요. 검찰도 한 서비스 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이 수상한 거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대 가상화폐 보유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코인 예치 교환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코인 거래로 자금을 세탁했다는 의혹을 밝힐 단서를 확보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체는 김 의원이 게임 업체에서 무상으로 코인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을 때 해명한 클레이 스왑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클레이 스왑 서비스는 사용자로 하여금 코인을 예치하게 하고 예치한 코인에 대해 보상을 제공합니다. 김 의원도 이 서비스를 이용해 위믹스 등 코인을 예치한 뒤 클레이페이 토큰이란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바꾼 클레이페이 토큰은 위믹스보다 알려지지 않은 잡코인인데다가 예치한 36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21억 원밖에 안 되는 클레이페이 토큰으로 교환해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MBN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김 의원은 클레이페이 토큰 이외에도 9억 원 상당의 클레이 토큰으로 교환받은 뒤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클레이 토큰은 현금화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공개하는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남국 방지법이 현실화되는 건데
21대 현역 국회의원들도 공개 대상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 의혹이 나온 만큼 이를 막자는 게 핵심입니다. 또한 법안에 특례 조항을 달아 21대 현역 의원들의 가상자산 현황을 다음 달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윤리심사 자문위는 이해충돌 여부 의견을 7월 말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내야 하는데 사실상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법으로 정한 셈입니다. 단돈 1원이라도 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으면 이것까지 전부 신고하는 것으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국회 행안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시행일은 오는 12월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까지 가상자산 전액 신고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해당 법안들은 오는 25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 역시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어제 검찰에 출석한 윤관석 의원이 12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핵심 인물들을 대질 조사하며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심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휩싸인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의원. 어제 오전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이성만 의원이 조사받은 지 사흘 만으로 현역 의원으로는 두 번째 소환입니다. 앞으로 조사나 또 여러 사법적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서 이 문제를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과 공모해 현역 민주당 의원들에게 6천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전 회장은 최근 조사에서 의원들에게 전달된 돈봉투 책임을 윤 의원에게 돌렸지만 윤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강 전 회장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대질 조사하면서 10명 안팎의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을 특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윤 의원과 공모했다고 적시한 송영길 전 대표도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윤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국가보훈부의 초대 장관으로 지명된 박민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박 후보자의 이념 편향 문제와 변호사 시절 거액의 수임료 등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태림 기자입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해 개인적 소신은 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념 편향 문제를 지적하는 야당의 공세에는 이승만과 전두환은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승만 기념관 건립이 추진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후보자의 주관적인 의지입니까? 아니면 제 개인적인 소신은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지금 현행법상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논할 가치가 없다. 또 1년 4개월의 변호사 개업 기간에 50억 원의 수임료를 벌어들인 것과 의원이 되고 나서도 법무법인을 설립한 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관 예우에 잘못된 특혜를 누리겠다는 태도로 보인다는 지적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했다며 송구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총선 출마 관련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총선 출마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정치적인 의지, 욕망 이런 것이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 정치적인 거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그동안의 겨를이 없었습니다. 총선에 출마하려면 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 사퇴를 해야 하는데 고작 6개월밖에 장관을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박 후보자는 직접적인 대답은 피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유럽연합 EU의 샤를 미셸 상임의장과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만나 8년 만에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발표에는 유럽판 IRA로 불리는 핵심 원자재법 등의 입법이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제약이 없도록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더불어 EU가 2027년까지 우리 돈 130조 원을 지원하는 최대 규모 혁신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에 한국이 준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G7 정상회의 폐막일에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중국이 외국 반도체 회사에 대해 사이버 안보 심사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중국을 겨냥한 G7 공동성명에 맞불을 놨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처음으로 대규모 제재를 간 미국 반도체 기업은 마이크론입니다. 중국의 중요한 정보 인프라 공급망에 심각한 보안 위험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중국은 자국 기업의 제품 구매를 중지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어떤 제품이 위험 대상이고 어떤 안보 문제를 일으켰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 상무부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제재라며 동맹국과의 공동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이 동맹국과 대중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It seems to me we're deepening our cooperation on emerging technologies, including new partnership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ese companies. G7 정상회의에서 중국 견제 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 날 내려진 이번 조치는 특히 마이크론 최고 경영자까지 기업 대표단으로 참석한 상황에서 나와 더 묘한 해석을 놨습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글로벌 반도체 사업 재편을 놓고 벌이는 미중 간 최신 경쟁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我们敦促 G7 顺应开放包容的时代大势，不搞胁迫外交和封闭排他的小圈子。 미중 간 치열해진 반도체 경쟁 속에서 국내 관련 기업들의 행보도 주목됩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이번엔 심각한 우리 경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죠. 올해 1분기에는 전기 가스 요금이 1년 전보다 30% 넘게 올라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가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기업들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재료 가격이 올라 제품 가격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옥수수나 밀 같은 원자재 가격은 올해 20% 이상 하락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올린 제품 가격을 다시 내리겠다는 기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난해부터 국제유가와 곡물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제품 가격 인상이 잇따랐습니다. 가격 인상은 기업 생존을 위해 불가피했다는 게 당시 설명이었습니다. 원가 압박이 좀 상당한 상황이고 환율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사실 수출하는 형태가 이득을 좀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서. 그런데 올해 들어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원자재 가격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밀과 옥수수, 커피를 비롯한 농산품뿐 아니라 섬유 원자재도 지난해보다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원재료 가격 하락은 소비자 혜택은 없고 기업 이익에만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농심과 오뚜기 등 라면 생산업체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2자리로 늘었고 음료업체들과 패션업계 영업이익도 증가세입니다. 올리는 거는 뭐 기회다 하고 빨리 잘 올리고 내리는 거는 빨리 안 내리는 거지. 아무래도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원가 부담 감소로 늘어난 이익을 기업이 독차지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소비자들과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독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해야 된다. 하지만 전기료를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을 이유로 많은 기업이 제품 가격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그런데 가공식품 물가만 비싼 게 아닙니다. 그나마 가격이 착했던 한우도 구제역 확산 우려에 열흘 사이 도매 가격이 10% 가까이 뛰었는데요. 미국에선 광우병까지 발생해 수입산 소고기 가격도 들썩이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축산물 1번지 마장동 축산시장입니다. 선홍빛을 띤 투뿔 한우가 진열대를 채우고 있지만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달 초 황금 연휴 이후 구제역 확산과 맞물려 손님이 줄은 건데 한우 가격은 되레 올라 상인들은 걱정입니다. 저번 주부터는 거의 손님이 진짜로 많이 줄었어요. 구매를 하거나 저희가 들여오는 경우에는 한 10%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일단 좋은 게 없어요. 실제 한우 도매 가격은 구제역 발생 직전보다 10% 가까이 올라 킬로그램당 14,000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일시적으로 유통 물량이 감소한 데에 따른 겁니다. 미국에서 5년 만에 재발한 광우병도 변수입니다. 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도축장에서 발견됐는데 인체에 전염된 사례가 없는 비정형 광우병입니다. 정부는 한국 수출용 승인 도축장과 가공 공장은 없는 지역이라면서도 예방 차원에서 현물 검사 비율을 3%에서 10%로 확대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요가 한우나 호주산 등으로 쏠릴 경우 구제역 확산 여부에 따라 소고기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치솟는 물가만 걱정할 게 아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금리 때문에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시행된 대출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9월에 끝나면 하반기에는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은미 기자입니다. 은행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1분기 연체율은 5.1%로 6년 만에 5% 벽을 다시 넘어섰고 카드사 연체율도 최고 1.49%로 최근 3년 내 최고 수준입니다. 한 달에 20, 30만 원씩 내다가 갑자기 60, 70만 원씩 내니까 아무리 허리띠 졸라맨다고 해도 빠듯하죠. 문제는 이금융권 대출자 상당수가 시중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도 대출을 가진 다중 채무자라는 점입니다. 9월에 원금 이자 유예가 종료되는 것도 위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계속 추세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하반기에 우리 코로나 때 대출 상환 유예해줬던 거 다시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고 그러죠. 문제가 되면은 이제 더 안 좋아질 수 있으니. 전문가들은 올 초까지 계속된 금리 인상 여파가 이제야 본격적으로 서민 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하반기 고통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고금리의 부담이 우리 경제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그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 연체율 상승과 경기 침체로 서민 고통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오는 25일 금통위에서 금리를 또다시 동결할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윤미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G7 정상회의 성과 등을 공유합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2박 3일 동안의 외교적 성과를 설명하고 관계부처 등의 후속 조치를 지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4주기 추도식이 오늘 오후 경남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특설무대에서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 아들 건호 씨, 그리고 딸 정연 씨가 유족 대표로 참석하며 여야 지도부는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자리합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를 하루 앞두고 오늘 발사대로 이동합니다. 누리호는 하늘을 향해 기립한 뒤 발사에 필요한 각종 장치를 연결한 채 내일로 예정된 발사 카운트다운을 준비합니다. 경찰제도 발전위원회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12번째 회의를 열고 경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다음 달 5일까지 활동기한이 정해진 위원회는 오늘 경찰대 존폐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지만 주요 안건들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어젯밤 서울 서대문구에서 상수도관이 터져 인근 주택가 상가 450곳에 물이 끊기는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지역에선 5월의 때 아닌 우박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박유영 기자입니다. 도로가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수압을 견디지 못한 아스팔트가 떨어져 나간 탓에 움푹 파인 곳도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부가현동에서 도로 아래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터진 건 어제 오후 9시 40분쯤.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인근 주택과 상가 450곳에는 수도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상수도관 파열로 넘친 물들이 인도와 차도를 덮치면서 차량이 3시간 넘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주변에서 재개발 공사를 하던 중 상수도관 위치를 옮기려다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 공사가 이제 원인자가 하는 건 맞아요. 얘를 이제 물을 다 풀어내고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서울 상수도 사업본부는 8시간 만인 새벽 4시 30분쯤 수습을 마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란한 빗줄기 사이로 하얀 알갱이가 떨어집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지름 1cm 안팎의 우박입니다. 어제 저녁 7시부터 약 30분간 서울 송파와 강남 일대에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퇴근길 커다란 우박이 소나기와 함께 쏟아져 시민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대기가 불안정해 생긴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공군 병사들이 계집 파일이라는 것을 만들어 여군 간부들을 성희롱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신고를 받은 공군 간부들은 징계를 내리긴커녕 이 사실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보고를 지어냈는데요. 성폭력과 2차 가해 등으로 세상을 떠난 이해람 중사 사건이 일어난 뒤에도 바뀐 게 없어 보입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의 한 공군 기지에서 당직 근무 중 인수인계를 위해 병사들이 쓰는 군 내부 문서입니다. 계집 파일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여군 간부들의 이름과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사들은 여군 간부들의 얼굴을 품평하며 각종 성희롱성 글을 달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2021년 11월부터 8개월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신고받은 간부들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고자에게 문제 삼는 일 자체가 자신이 피해당했는지도 모르는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며 파일 삭제를 권유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한 공군은 부적절한 업무인계 노트를 작성한 것으로 신고된 전역 병사 1명을 우선 명예훼손 혐의로 민간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보고를 지어낸 간부에 대해서는 징계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그룹 원더걸스 출신 가수 유빈 씨와 테니스 선수 권순우 씨의 열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빈 씨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이 서로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다라며 열애를 인정했는데요. 앞서 두 사람의 열애 소식을 전한 한 매체는 지난 2월 권순우 선수가 출전한 2023 데이비스컵 본선 진출전을 유빈 씨가 응원하는가 하면 경기 후 식사 데이트를 즐겼다는 목격담이 전해졌다며 체육계에서 두 사람의 교제가 공공연한 사실로 여겨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07년 그룹 원더걸스로 데뷔한 뒤 현재 솔로 가수로 활동 중인 유빈 씨와 또 유빈 씨보다 9살 연하로 국내 테니스 랭킹 1위인 테니스계 간판 스타 권순우 선수. 두 스타의 핑크빛 소식에 팬들도 축하를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배우 마동석 씨가 부상으로 지금도 재활 치료를 하면서도 영화를 계속 찍고 싶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제 영화 범죄도시 3 언론 시사회에 참석한 마동석 씨는 현재 여기저기 안 다친 곳이 없다고 고백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액션 배우 실버스타 스텔론이 70살이 넘었는데도 영화를 찍는 걸 보면서 나이가 더 들어서도 영화를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다며 중요한 건 관객분들이 원할 때까지 최대한 열심히 만들어 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로 부상과 수술을 겪으면서도 철저한 자기관리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마동석 씨. 이번에는 더 통쾌하고 시원한 맨주먹 액션을 팬들에게 약속했다고 하네요. 동전을 던지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이탈리아 로마의 명물 트레비 분수의 에메랄드빛 맑은 물이 시커멓게 물들었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21일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환경단체가 식물성 먹물을 뿌린 건데요. 정부가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며 시위를 벌인 겁니다. 하지만 이내 경찰에게 연행되는데요. 로베르토 로마 시장은 예술작품을 겨냥한 공격을 그만둬야 한다며 분수를 청소하기 위해 30만 리터의 물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환경단체는 앞서 로마 스페인 광장의 바르카치아 분수와 라보나 광장의 피우미 분수에도 검은 물을 뿌리기도 했는데요. 시위 방법을 놓고 지나치게 극단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강도 살인 혐의로 감옥에 갇혔지만 탈옥에 성공해 도주 행각을 벌였던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1년에 이어 두 번째인데 순찰 근무자가 즉시 병원으로 옮겨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9년 서울의 한 가정집에서 금품을 빼앗고 집주인을 살해해 강도살인 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신창원. 교도소에서 노역 작업을 하다 얻은 실톱 조각으로 화장실 창살을 잘라내 1997년 탈옥을 했습니다. 4개월간 하루에 20분씩 톱질을 하고 환기통을 타고 탈출했는데 2년 6개월이 지나서야 다시 붙잡혔습니다. 이 때문에 희대의 탈옥수로 불리는데 1999년 검거 당시 입었던 무지개색 옷까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탈옥으로 22년 6개월의 형이 추가된 신 씨가 지난 21일 저녁 8시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 씨가 수감된 대전교도소의 순찰 근무자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옮겨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1년에 이어 두 번째 극단적 선택 시도입니다. 현재까지 신 씨가 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현장 근무자가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삥 둘러서서 주거니 받거니 장단을 맞추고 노는 거리의 악사들. 문화유산 지정까지 됐다니 꼭 우리의 풍물놀이를 보는 것 같은데요. 멕시코에서 펼쳐진 거리 공연 축제 함께합니다.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칠레와 멕시코 두 나라 거리의 악사들이 신명나는 행진을 벌이는 현장입니다. 오르간을 끌며 분주히 연주하는 선율이 거리에 가득하고요. 항모를 돌리듯 빠르게 돌며 큰 곡을 치는 연주자들의 모습은 행색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의 풍물놀이를 연상케도 합니다. 양국의 오르간 연주자와 거리 공연 연주자들이 함께한 이 축제는 올해 처음으로 열렸는데요. 칠레에선 2017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고 멕시코 역시 19세기 말부터 이어져 온 관련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흥겨운 축제의 장 속에서 소중한 전통을 오래오래 지켜가길 바랍니다. 산 꼭대기에서 출발해 산 아래까지 빠르게 내려오는 로드 자전거 경주를 다운힐이라고 하죠. 세계 최장 코스 다운힐 경주가 볼리비아에서 열렸습니다. 아찔한 현장으로 가보시죠. 볼리비아 라파스의 산악지대입니다.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아찔한 내리막길을 질주하는 자전거들. 깎아지른 듯한 경사의 산악 코스에서는 낙차 사고도 속출하는데요. 폭이 좁은 현수교와 폭이 넓은 계단도 빠르게 지나야 합니다. 지난 주말 열린 이 고속 다운힐 경주에 1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가했는데요. 코스 길이 3.6km로 기존 콜롬비아의 2.4km 코스를 넘어 도심 기준 세계 최장 활강 코스로 등극했습니다. 치열한 경주 끝에 볼리비아의 한 선수가 한 6분 2초 만에 결승선을 통과하며 타이틀을 차지했다고 하네요. 지하철 결제수단 마침내 생체인식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개찰구 앞에 서서 지갑, 핸드폰 놓고 왔다고 발구르는 일도 없어질 것 같은데요. 다만 개인정보 문제는 아직 좀 우려스럽죠. 중국 베이징의 한 지하철 역사 아닙니다. 승객들이 개찰구 센서에 대는 건 교통카드가 아닌 자신의 손바닥인데요. 미리 등록한 손끝 문양과 정맥 패턴을 스캔해 몇 초 만에 과금이 되는 겁니다. 결제 수단은 교통카드에서부터 휴대전화 앱으로 그리고 사람의 생체까지 이르렀는데요. 현재로선 특정 노선에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발업체는 계약 취소 시 모든 개인정보 데이터는 폐기된다며 높은 수준의 보안을 장담하고 있는데요. 그 편리함 이상으로 개인정보 도용 위험 역시 큰 만큼 철저한 보안 유지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서울시가 지옥철 김포 골드라인 사태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개화에서 김포공항까지
버스 전용 차로를 개통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퇴근길 많은 이용자 수에 항상 몸살을 앓던 김포골드라인 지하철. 지난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긴급대책회의에서 개화에서 김포공항 구간 버스 전용 차로 설치 방안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보통 6개월 걸리는 전용 차로 준비를 한 달 만에 마치고 오는 26일에 개통합니다. 구간은 개화동로 행주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김포공항 입구 교차로까지 총 2km입니다. 시간제 버스 전용 차로로 출퇴근 시간에 한정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버스 전용 차로가 개통되면 김포부터 강서구의 김포공항역까지 차로가 이어져 버스 통행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하지만 김포시에서 이미 버스를 대거 투입한 상황이라 버스 전용 차로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도 원래 교통량이 많고 버스 숫자도 갑자기 증가해 버스 전용 차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게다가 전용 차로 구간에 일반 차들이 유입되는 진출입로가 많다는 점도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버스 외 일반 차량 차로가 줄어들면서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기 개통을 계기로 저희들은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지 여부도 계속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도로증서를 포함해 이번 버스 전용 차로 설치에 쓴 예산은 13억 원 가량입니다.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한 만큼 버스 전용 차로 효과가 곧바로 나타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5월에도) 무역 적자가 이어지며 우리나라의 누적 무역 적자액이 30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이번 달 20일까지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1% 줄어 7개월 넘게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자동차 수출만 54.7% 증가했고 반도체, 석유 제품, 정밀기기 모두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사 플라이강원이 오늘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 20일부터 항공 운항이 모두 중단된 플라이강원은 회생 절차를 조속히 종결하고 회사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회생이 받아들여진다면 7월엔 운항 재개가 가능하지만 이 과정이 늦어지면 강원도 양양공항은 유령공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내 상장사 5곳 중 한 곳은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경련은 국내 상장사 중 17.5%가 한계 기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한계 기업이란 3년 연속으로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보다 큰 기업을 뜻합니다. 한계 기업 비중은 2018년 10%를 넘긴 이래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한 분인 양금덕 할머니에 대해 지난해 인권위가 서운 수여를 추진하자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논란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외교부가 왜 반대했는지 명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최근 한일 관계가 좋아지면서 외교부가 서훈 수여 절차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안병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양금덕 할머니.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인권상 서훈 수여 대상자로 추천했지만 외교부가 반나절 만에 이례적으로 이의를 제기해 불발됐습니다. 외교부는 이후 약 반년이 지나서야 서훈 재개에 착수한 걸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아시아 태평양국은 이달 중순 서훈 재개를 검토한 뒤 장차관 보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최근 서훈 추천 기관인 인권위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의견을 교환했고 행안부에는 재개 절차를 문의했습니다. 인권위는 외교부가 이의 제기를 철회하면 즉시 서훈 수여가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양 할머니와 다른 추천자까지 포함해 재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추가 논의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뒤늦은 행보가 그간의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서훈 문제에 있어서 그때 이의 제기할 때는 그렇게 신속하게 하셨던 분들이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무엇 때문에 이의 제기를 했는지. 재계 착수와 별개로 이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 심대한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죄를 하는 것이 우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접경 지역인 러시아 서부 본토에서 교전이 발생해 주민 8명이 다치고 민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러시아 반체제 단체는 자신들이 한 일이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집안 곳곳이 파손돼 있고 그을린 흔적이 가득합니다. 부서진 건물 잔해들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러시아 서부에 있는 벨고로드주에서 현지 시간 22일 교전이 발생해 피해를 입은 모습입니다. 폭격으로 최소 8명이 다쳤고 주택 3채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벌인 일이라 밝혔지만 우크라이나는 즉각 부인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벨고로드주는 우크라이나와 인접해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중요한 보급 지원 지역입니다. 교전이 이어지자 당국은 대테러 작전 시행을 선포하고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Часть населения покинула территорию, у кого нет возможности, помогаем на своем транспорте. У кого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кидает. 러시아 반체제 단체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 자유군단은 영상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Мы такие же россияне, как и вы. Мы такие же люди, как и вы.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들도 군 정보당국을 인용해 이번 공격이 러시아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남미 가이아나의 한 학교 기숙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최소 19명이 숨졌습니다. 12살에서 18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건물이 완전히 화염에 휩싸인 뒤였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밤 10시 50분쯤 가이아나 중부 탄광도시 마디아의 한 중등학교 기숙사에 불이 났습니다. 여학생 기숙사에 화재가 발생해 최소 19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는데 사상자는 대부분 여학생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It's very horrific circumstances that we're out here. We are now working on ensuring that we do everything possible to help the children. 가이아나 정부는 비행기와 구조선을 급파해 다친 학생들을 수도 조지타운 등지로 이송해 치료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전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현지 환경이 악화돼 구조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So even though the weather was bad, there was a lot of rain, a lot of turbulence. But these kids, we were the only lifeline today. 당국은 중대 재난 발생을 선포하고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페이스북의 모 기업 메타 플랫폼이 유럽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12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메타 플랫폼은 또 6개월 이내에 이용자 관련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중단하고 관련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앞서 메타 플랫폼은 오스트리아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가로부터 유럽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는다며 제소를 당했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는 160km를 던지는 젊은 투수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말 그대로 속도 혁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야구는 속도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몸소 보여주는 30대 베테랑 투수들도 있습니다. 김한중 기자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커브에 타자들의 배트가 헛돕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가치가 5번째로 높은 LG 임창규의 110km대 폭포수 커브입니다. 임창규는 이 커브와 120km 중반의 예리한 체인지업을 앞세워 140km의 직구로도 리그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불펜에서 시작한 임창규였지만 변화구의 구위가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며 이제는 토종 에이스로 떠올랐습니다. 속구를 기반으로 변화구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변화구를 기반으로 속구를 던져요. 또 남들이 더 좋은 직구, 좋은 구위를 찾을 때 저는 조금 더 많은 스핀량, 많은 회전을 좀 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뚝 떨어지는 포크볼에 타자들의 방망이가 춤을 춥니다. 리그 7번째로 가치가 높은 포크볼을 직구보다도 더 많이 던지는 한화 장민재입니다.
포크볼인 줄 알고 안 치고 기다리다간 스트라이크 존에 꽂히는 136km 느린 직구에 삼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키움 정찬호는 평균 구속이 140km 아래로 내려가자 아예 직구를 던지지 않고 땅볼을 유도하는 투심으로 타자들을 요리하고 있습니다. 한때 FA 미아 위기에 놓였지만 이젠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가 됐습니다. 속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베테랑 투수들. 야구의 또 다른 묘미입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어제는 전국의 황사의 영향권에 들면서 대기질이 탁했는데요. 오늘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밤사이 먼지가 남쪽으로 밀려나면서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질 보통 수준을 회복한 곳이 많은데요. 하지만 여전히 황사가 잔류하고 있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황사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는 종일 대기질이 탁할 텐데요. 그래도 내일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전국의 대기질이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휴대하기 편한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내륙 곳곳에 5에서 2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 있는데요. 다만 아침까지 충청 이남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5.1도, 대구는 13.2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와 대구는 26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하늘빛이 흐려지겠고요. 금요일과 일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